어렵진 않아요. 기본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가끔 이제 이런 문제들은 확률을 좀 어렵게 줄 수는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 음, 음. 뭐 쉬는 날은 당연히 이제 3일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계약전 마지막으로 또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다음 주 금요일인가 그때 하루는 좀 쉴 겁니다. 자, 그래서 131번 자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했을 때 x의 분산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분산을 좀 구하는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 a랑 b가 뭔지 모릅니다. a랑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쓰면은 요거를 다 더하면 1이다라는 식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이 1 이런 느낌 나올 거고 a 더하기 b는 일단 4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분산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x의 분산이란 말에 좀 앞서서 얘를 vx라고 할 건데 이 vx는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데 1, 4, 9 이렇게 되니까 자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요 x제곱이란 변수에다가 확률을 끼리끼리 이렇게 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식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x제곱과 확률, x제곱과 확률, x제곱과 확률 이렇게 곱해서 b 플러스 1 플러스 9a 그래서 요거를 이제 2의 x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평균의 제곱 그럼 2x도 따로 갑시다. 그냥 평균은 얘가 그냥 너랑 너랑 너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b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a 그리고 그거의 전체 제곱을 여기서 뺀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산이 무조건 최대가 돼요. 분산이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좀 우리가 껄끄럽고 얘를 우리가 A를 좀 구하는 형태로 가야 돼서 B라는 문자가 조금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B라는 문자가 필요 없으면은 요 빨간색 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그러면 이제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좀 A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이 첫 번째 있는 B도 얘도 그냥 강제로 이제 4분의 3 마이너스 A로 바꾸고 그다음 요쪽에 있는 그 B 있죠. 여기 B도 얘도 이제 4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식을 모두 정리합시다. 얘부터 먼저 정리했을 때는 8A 그다음에 1 더하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앞에 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식 정리하면은 4분의 3 빼기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A 요거 딱 더하시면은 2A 그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데 그거 전체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문자로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B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다 정리한다고 치면은 요거 다 제곱했을 때 4A 제곱 그다음 2 앞뒤 곱하면 딱딱딱 없어져서 플러스 5A 플러스 5A가 되고 그다음 4분의 5의 전체 제곱은 플러스 16분의 25인가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빼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를 빼시면은 좀 식이 좀 껄끄럽긴 한데 일단 최대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봅시다요. 자 우선 위식에서 아래식을 통째로 뺐을 때 마이너스 4이제곱 일단 계산식 끝까지 가네요. 그 다음 8a 빼기 5a는 플러스 3a 그 다음에 4분의 7 빼기 16분의 25 사실 이 문제는 얘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정석은 하는 거니까 자 먼저 정리하면은 16분의 얼마냐 28? 16분의 28에서 16분의 25 뺐으니까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되면서 요게 최대가 되는 요게 최대가 되려면은 얘를 2차함수로 잡았을 때 마지막 꼭지점 여기에 이제 그 a 값을 딱 깔끔하게 구하시면 돼요. 분산 자체가 a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a는 무조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a는 확률이니까요. 그거 확인을 해서 자 그럼 얘 마이너스 4로 추가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4의 a제곱 빼기 4분의 3a 그런 다음 플러스 16분의 3이고요. 절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절반이 마이너스 8분의 3 그거 제곱하면 플러스 64분의 9 빼기 64분의 9 근데 이 상수항은 어쨌든 무시해도 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4의 a 빼기 8분의 3의 전체 제곱 샬라샬라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에 a가 8분의 3, 네모일 때 최대가 되고 그 a의 값은 8분의 3이다. 계산식은 조금 더러울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연습은 알아서 해주시고 자, 132번 보겠습니다.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그 방금 문제처럼 계산이 약간 더러울 수는 있는데 그냥 끝까지 가시면 돼요. 자, 얘는 주3일 던져서 홀수면은 그 수의 200배의 금액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35, 1이 나오면은 200원을 얻는 거예요. 1이 나오면 200원. 그 다음 3이 나오면은 600원을 얻는 거고, 5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200배니까 그러면 1000원, 1000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짝수가 나오면 그 수의 100배를 얻는데요. 그래서 2가 나오면 200원,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400원, 6이 나오면 600원 이렇게 얻는다고 쳐요. 그럼 이 상금의 기대값은 우리가 EX라고 할 건데 중요한 건 요 X는 상금을 좀 적어놔야 X는 상금을 적어놔요.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요 전체가 다 X거든요. X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은 200, 그 다음에 400, 40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200, 400, 600, 1000이고 확률 자체는 이게 모두 다 6분의 1이거든요. 왜냐면 주사위의 눈 하나이기 때문에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면은 200이 나오는 가지수는 여기 하나, 둘, 두 가지가 되니까 이 확률은 6분의 2로 잡으세요. 6분의 2. 그 다음 400이 되는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6분의 1. 그 다음 600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 있으니까 6분의 2. 그 다음 1000 되는 것도 6분의 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럼 기대값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에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시면 끝. 다 더하시면은 6분의 이게 EX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400 플러스 400 그 다음 플러스 1200 플러스 1000 이렇게 더했을 때 얘는 2200, 2600, 3000이니까 6분의 3000이고 마지막은 500원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이런 건 그냥 금액을 일일이 다 적어주시면 기대값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다음은 133번입니다. 요것도 뭐 이제 딱 봐도 연립하는 문제예요. AX 플러스 B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립 잘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평균이 6이고 분산이 3이라고 했고요. 모든 확률은 다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EY부터 먼저 볼게요. 2의 Y는 여기 Y는 AX 플러스 B니까 2의 AX 플러스 B랑 같은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공식 알려드렸는데 X가 A배 플러스 B가 됐으면은 2를 분배 법칙해서 요거는 EX의 A배, 평균의 A배 플러스 B 이런 느낌 좀 쓸 수 있고 이 값이 6인 거예요.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Y V의 Y는 일단 이게 V의 AX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뒤에는 상수항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산은 항상 편차의 제곱, 제곱을 약간 떠올려서 얘는 이제 a 제곱 vx가 되고 그게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3이다. 요 둘을 연립을 해주면 돼요.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일단 평균과 분산이 뭔지 알아야 돼서 요 표고 요 표를 보고 깔끔하게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사실 이제 검은색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칸이 좀 좁으니까 살짝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평균부터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대로 x랑 평균을 이렇게 x랑 확률을 끼리끼리 다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8분의 6 더하기 8분의 12 더하기 8분의 6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18 더하기 6, 24. 8분의 24고 평균은 이제 다 더하면은 3 이런 느낌이 납니다. 평균은 3. 그 다음 x의 분산 vx는 x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x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할 건데요. x 제곱을 만들어주면은 0, 4, 16, 36 요것들의 평균이니까 x 제곱과 확률들을 끼리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8분의 0 플러스 43, 12 플러스 48 플러스 36. 요게 이제 x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평균이 아까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9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요. 앞에 게 12 더하기 48, 60, 60 더하기 46, 눈 온대요. 눈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60 더하기 36, 96이고 8분의 96이니까 12. 12에서 9를 빼면은 3.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근데 분산이 잠깐만. 이게 음수가 한 거죠. 이것까지 2x 제곱까지 그치 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분산도 3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분산이 음수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서.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3, 분산 3이니까 요거 둘 다 여기다 딱 넣어주면은 3a 플러스 b는 6이 되고 a는 음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붙었나? 마이너스 안 붙은 거죠 원래? 그냥 a제곱 vx지? 네, 뭔가 이상해서 그 다음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냥 a제곱 곱하기 3, 3a제곱이 3 이런 느낌이 되는데 우선 a는 음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를 넣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넘기면 B는 9. 솔직히 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무난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태윤이는 어차피 미적분 하느라 좀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런 개념은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어차피 다 보여요. 어, 이제 그 중간고사 때 얼마나 힘들어할지 다 보이시기 때문에 밸런스 잘 맞춰서 공부하시길. 그러니까 이게 미적 확통 같이 시험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확통 소홀해하게 됩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런 말밖에 못 해드려요. 이게 미적분이 워낙 빡세서. 자 일단은 134번. 자 이건 이제 A와 B 사이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1을 좀 봐야 돼요. 실력업인 이유는 요거는 X 잡기가 어려워서 실력업이요.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에 해당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 사이 거리를 X라고 한다. 이게 뭔 느낌이냐면요. 이 주사위 A, B를 먼저 여러분들이 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던지는 건데 주사위 눈이 뭐 이런 게 나와요. 1, 1 아니면 1, 2 13 점점점에서 뭐 16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다시 21 22 점점점에서 뭐 2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A,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 1이 나오면은 그 X가 뭐냐면은 문제 이해 잘해야 돼. X는 점 1번과 점 1번 사이 거리. 즉 이럴 때는 0 이렇게 생각하면 1, 1과 1 사이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거리 0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사이 거리 요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거리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6등분 정육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정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씩 구해봐. 하나씩 구한다고 치면은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정육각형이니까 일단 중심각이 60도가 될 거예요. 반지름은 1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2등변 삼각형이 돼서 60, 60, 60. 그럼 정삼각형이 되니까 이때는 1이 돼. 1. 그래서 이럴 때는 1이다 라고 생각해요. 1, 2 같은 경우 1. 그러니까 모든 거리를 다 재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건 뭐죠? 1, 3? 1, 3은 요 길이거든요? 선생님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시면은 수원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자, 1상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를 읽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1상. 그럼 얘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자, 가장 쉬운 방법 요렇게 긋습니다. 자, 요렇게 그으면은 얘가 지름이고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여기를 이용해요. 지름 잡고 원의 점자면 90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여기가 60도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60도. 이거는 아까 전에 요렇게 그으시면은 정상각형이에요. 60도. 60, 90, 여기는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2 대 1 대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과 3 사이는 루트 3.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길이가 나오는 거 다 보세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루트 3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14, 1 시리즈 가볼까? 14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14는 요거거든. 근데 딱 봐도 지름입니다. 14. 요렇게 그으면은 이 거리가 2가 될 수 있어. 지름이 2니까 2. 이런 걸 다 찾는 거예요. 그다음 1, 5. 1, 5 같은 경우는 1과 5 사이. 근데 이거 아까 했거든? 1, 5. 이렇게 그으면은 아까 이렇게 지름에 대한 원주가 직각삼각형 된다고 했죠? 1, 5는 여기기 때문에 2 대 1 대 루트 3 이렇게 돼요. 지름이 2입니다. 딱. 2 대 1 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는 다시 루트 3 이런 느낌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1, 6일 때 1, 6일 때는 얼마냐면 여기는 아까 이제 정삼각형에서 보여줬죠. 이렇게 정삼각형 보여주니까 1. 뭐 요런 느낌으로 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0, 1, 루트 3, 2, 루트 3, 1이 되죠. 그럼 이제 x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x는 0, 1, 그 다음에 루트 3, 2가 되는데 이거밖에 될 수 없어요. 이걸 넘는 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두 점을 연결하면은 요렇게 가면 아까 1이래. 그리고 요렇게 가면은 루트 3이래. 그 다음 요렇게 가면 지름 2. 그럼 다음 다시 요렇게 가면 루트 3, 요렇게 가면 1.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뭐 0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1과 1 사이.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0, 1, 루트 3. 그럼 지금부터 이게 확률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전체는 36분의 로 시작을 합시다. 이거는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분의 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0이 나오는 거 체크해 보세요. 0이 나오는 건 굉장히 쉬워. 1에서부터 1까지, 2에서부터 2일 때까지, 3에서부터 3일 때까지, 4에서부터 4일 때까지, 5에서부터 5일 때까지, 6에서부터 6일 때까지. 그럼 얘가 6개입니다. 36분의 6.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쉬운 건 2일 때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를 6번으로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2일 때는 2가 딱 지름이거든, 지름. 근데 지름은 딱 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그러면은 2가 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냐면은 1부터 4까지 혹은 4에서 1까지 뒤로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요. 1에서 4, 4에서 1.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2에서 5, 그 다음 5에서 2. 쉬운 것부터 먼저 보는 게 포인트야. 이건 2, 5, 5, 2. 그 다음 세 번째는 3에서 6, 그 다음 6에서 3. 이런 거 하면 딱 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6가지. 그래서 얘도 36분의 1. 쉬운 거. 제일 어려운 걸 마지막 전체에서 빼는 6건을 구하면 딱 깔끔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1일 때가 더 쉬워요. 루트 3이 제일 애매해요. 루트 3 잡는 게 제일 애매하거든요. 두 칸 떨어진 거. 이거를 마지막에 전체에서 빼는 느낌으로 좀 가시면 제일 안정적이고 1인 게 좀 더 쉽습니다. 1은 붙어있는 변의 길이 정육각형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를 1로 잡으시면은 1, 6, 6, 1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1, 6, 6, 1.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길이를 우리가 1로 보면은 1, 2 또는 1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바뀌어도 돼요. 주사위, 눈, 주사위 1, 2 또는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2, 3 또는 3 2에서 3까지 아니면 3에서 1까지 그렇지? 그 다음 여기 선분 하나씩 두 가지 순서상이 생겨요. 얘 같은 경우는 3에서 4, 4에서 3. 이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는 4에서 5, 5에서 4. 마지막 여기는 5에서 6, 6에서 5. 이러면은 얘가 12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러면 36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 얘는요. 6건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루트 3 세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전체 합치면 24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 얘는 12 이렇게 하면은 요 표랑 깔끔하게 매칭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이 표는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으니 직접 생각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 이래서 이제 확률 어렵게 내면은 이 확률 분포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해 주시고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EX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끼리끼리 다 더하시면 되니까 36분의 0 더하기 12 더하기 12 루트 3 더하기 12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거 다 12로 나누면은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4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EX 뭐 구하는 거야 원칙상으로 다 곱하면 되는데 이 표 만드는 게 어려우면 당연히 심화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틈틈이 연습을 잘 해준다. 자 다음 거 135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력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률 분포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 문제를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심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잘 보고 자,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가 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확률 분포는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번호가 있어요. 약간 순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빈칸이 5개 있어. 1, 2, 3, 4, 5. 자, 요 표를 계속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이때 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어쨌든 1열로 세우니까 전체는 5팩토리얼이 되고요. 그리고 120까지가 나옵니다. 전체 경우는 당연히 120개예요. 남학생 2, 여학생 3명을 모두 1열로 배치한다. 자, 이때 X가 뭔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남. 물론 이것도 여자는 다른 거예요. 여자 1, 여자 2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X가 1인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 1.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 또 보여줄게. 시뮬레이션 직접 보여줄게요. 자, 남.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 이거죠. 2번. 이럴 때는 이제 x가 2라고 생각합니다. x가 2. 그렇지? x가 2.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남자 3명이니까 남.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 3번이죠? 아까 좀 지워졌지만. 자, 그러면 x가 이럴 때는 3이 돼요. 그리고 x가 4일 때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고 여가 있은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 4 이런 느낌으로 좀 잡을게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머릿속으로 해보든 쓰면서 해보든 간에 해 주셔야 되겠고 x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다. 5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오면은 여학생 한 명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여학생 한 명은 5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x가 되는 건 1, 2, 3, 4 직접 생각해서 찾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x가 1일 때는 뭐냐면은 x가 1일 땐 맨 앞에 무조건 여자 자리가 고정입니다. 이게 x가 1일 때요. 그러면은 자, 이 나머지 네 자리에 뭘 배치해야 되냐면은 여를 배치해야 돼요. 물론 얘네들 네 명은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4명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남남여의 자리를 좀 배치하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이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4팩,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쉽게 말해줄게요. 남남남, 여. 이 4명의 자리는 바꿀 수 있으니까 4팩에 3팩으로 나눈다. 같은 걸 포함한 순위. 근데 여기서 여학생 아이씨, 잠깐만. 여학생 3명이었어요.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좀 실수했는데, 이거 여학생 3명이었습니다. 내가 좀 순서 좀 바꿔서 여학생 둘로 했는데, 그럼 얘가 이제 x가 4일 때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어차피 뭐 여기만 바꾸면 상관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어쨌든 x가 1일 때는 그러면 이쪽이 여. 이거는 약간 맨 처음에 미스가 있어요. 여. 요렇게 배치하면 되니까, 이거는 다시 바꾸시면은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들어가셔요. 남자 둘, 여자 둘. 이 파란색을 자리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 여학생 3명이 똑같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학생 3명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 3명의 자리 바꾸는 곱하기 3팩. 그리고 남학생 둘도 뭐 이제 남학생 2명 1번, 2번은 좀 자리 바꿔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2팩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고 이걸 마지막에 120으로 나누면은 x가 1일 때 확률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열까지 이용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일단 24 나누기 4니까 6 곱하기 3팩은 6이 되고 곱하기 하면은 120분의 72가 나. 120분의 72. 그래서 x가 1일 때는 120분의 72. 숫자가 좀 크니까 12로 약분해서 한 10분의 6 정도로 잡을게요. 5분의 3 잡아도 되는데 아니면 5분의 3 씁시다. 120분의 72, 5분의 3. 자, 이제 x가 2일 때는 뭐냐면 이제 다시 상황을 봐요. 자, x가 2일 때는 여학생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2번이어야 돼요. x가 2는 여학생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2번.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여야 돼. 여야 돼. 근데 이쪽에 여학생이 있으면은 이건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남이 고정, 남녀. 이 빨간색은 고정 잡으세요. 남, 여는 고정이고 남은 애들 남. 여자 셋, 남자 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셋은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남학생, 여학생 고정시켜요. 그럼 요 셋이 자리 바꾸는 거 아까처럼 똑같이 한다면은 3팩을 2팩으로 나눈다. 여자 두 자리 이렇게 둘 자리 바꾸는 고정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 여학생 3명 자리 배치하는 거 똑같이 3팩 그 다음 남학생 두 자리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팩 하시면 되겠죠. 이게 x가 2일 때의 확률이죠. 그렇게 잡아주면은 얘가 3이고 요거는 6이고 요게 2니까 3, 6이 다 곱하면 36. 그래서 120분의 36이 되고 12로 나누면 10분의 3? 얘는 10분의 3 정도 가는 10분의 3. 그럼 x가 3일 때는 사실 여사건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사건을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래도 순열로 하고 있으니까 순열로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x가 3일 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무조건 여야 되고요. 여. 그리고 앞에가 무조건 남남이어야 됩니다. 앞에 여학생 있으면 안 돼요. 남남 여 이런 상황이 x가 3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네 셋이 또 자리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리를 바꿔주지 말고 이렇게 픽스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남학생 2명 끼워 배치하고 여학생 3명 끼워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2팩 곱하기 3팩을 120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체 경우. 그래서 120분의 6이 10이니까 요거는 10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잘 보시면 얘랑 같습니다. 표가 완전히 같죠.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5분의 3도 10분의 6으로 바꿔주는 게 아무래도 계산할 때 좀 용이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계 문제예요. 방금까지는 그냥 확률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는 통계 문제고 V의 10x니까 요거는 알죠? x 앞에 10배가 됐으면은 이거의 제곱배 100배의 Vx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Vx 구하시면 되거든요. Vx. 그럼 Vx 구하려면 다시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2x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되겠고 자, 요거 마무리는 뭐 그럼 귀찮지만 좀 천천히 할게요. 자, x제곱 149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평균은 끼리끼리 다 곱해서 x제곱과 끼리끼리 곱하면 되니까 요거는 10분의 자, 요렇게 곱하시면은 6 더하기 12 더하기 9 그럼 12분의 27 10분의 27 어쨌든 10분의 27이 될 거고 빼기 평균 2x는요 자 여기 그냥 끼리끼리 곱하시면 되니까 얘가 10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10분의 15 10분의 15가 되고 약분하면은 2분의 3 그럼 2분의 3의 전체 제곱은 얘가 4분의 9가 되고요 마지막 뺄셈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20분의 54에서
그 다음에 5, 9, 45를 빼면 되니까 54 빼기 45 하면은 분산이 20분의 9. 마지막엔 여기다 100을 곱하시면은 정답은 45가 된다. 계산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어렵게 내면 어렵습니다. 확률 분포 잘 잡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에는요. 당연히 이거 쉽게 주진 않아요. 쉽게 주진 않으니까 그렇게 확률 분포 만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도 이항 분포를 좀 끝내는 식으로 먼저 우선을 잡고 그다음에 수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 자, 정의는 이렇게 불러요.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 x가 어떤 확률을 가리키냐면은 우리 배웠어요, 앞에서. 독립 시행의 확률을 가리킨다. x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이게 뭔데요? 라고 하시면은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독립 시행 확률은 우리가 독립 사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확률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독립 시행 확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6번 던질게요. 주사위를 6번 던질 건데 던졌을 때 자, 3의 배수? 3의 배수의 눈이라고 할게요. 3의 배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 문제를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6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4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각각의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 또는 6이 나오면 돼서 두 가지죠. 6분의 2라는 확률을 갖고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죠. 3분의 1. 그러면은 자 6번 중에 4번 3분의 1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6시사에 해본 적 있어요. 6번 중에 4번 3의 배수가 4번 나오시면 됩니다. 3분의 1 4번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는 거 3분의 2의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2번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독립시행 확률인데 이거를 모두 확률 변수로 바꾼 거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항으로 정의된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바이너미얼 NP라고 바꾸게 될 텐데 이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바이노미얼의 NP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약자 B라고 쓰고 N은 여기서 시행횟수 N은 시행횟수 그 다음에 P는 성공 확률 이렇게 불러요. 이 확률 분포를 다 나타낸 통계로 나타낸 것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고 용어는 B라는 용어를 써서 바이너미얼의 N이 전체 시행횟수 P는 성공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항 분포입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보여줄게요. 방금 문제 봅시다. 자, 방금은 얘를 확률을 직접 구한 거죠. 확률을 직접 구한 건데 이거를 바이너미얼로 표현하면은 4번 나올 확률이 아니라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럼 x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다 잡는 걸 이항 분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바이너미얼로 쓰면 이렇게 돼요. x는 확률 변수 바이너미얼에 자, B가 이제 이항 분포라는 뜻입니다. 근데 6번 던졌으니까 N이 6. 시행 횟수가 6이고 그때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P는 성공 확률이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거는 얼마냐면은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죠? 6의 3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이항 분포의 표기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뭔지는 표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자, 방금 문제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바이노미얼의 6의 3분의 1이고 요거의 이름은 주사위를 6회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라고 했을 때 얘를 그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바이노미얼 6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어요. 3의 배수가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때 확률은요. 좀 식이 더러운데 잘 봐요. 그때 확률은 자, x가 0일 때는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은 6시 0에 3분의 1의 0승 그리고 나머지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게 6번이니까 3분의 2의 6승 이렇게 잡으시면 x가 0일 때 확률입니다. 계산이 좀 안 되겠죠. 그 다음 x가 1일 때의 확률은 6시 1에
3분의 1의 1승에 그 다음에 3분의 2의 5승 이렇게 적어. 3분의 2 5승. 그 다음 x가 2일 때는 3의 배수가 두 번 나온 거야. 3의 배수가 두 번 나와서 얘는 6C2의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4승 이렇게 되고요. x가 3일 때는 6C3의 3분의 1의 3승에 3분의 2의 3승. 3의 배수 4번은 뭐 6C4, 5일 때는 6C5, 6C6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확률 분포를 합쳐서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좀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확률 변수 x를 배웠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2x, vx. 자, 이거는 모든 확률 분포에서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x, vx는 뭐냐면은 이게 x에 대한 평균이거든. 근데 방금 거 이거 하나도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2x 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론상으로 뭔 짓을 해야 돼? 이거를 끼리끼리 다 곱해야 돼. 이렇게 끼리끼리 다 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2x.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사람의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겠지. 그 다음 심지어 vx는 더 끔찍해요. vx는 이론상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2x의 전체 제곱을 빼야 돼. 그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x제곱은 0, 1, 4, 9, 16, 25, 36. 그리고 확률을 끼리끼리 다 곱해요. 일단 이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걸 하고 평균 제곱을 빼서 구한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계산. 그래서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심화서 같은 데 좀 보면은 고쟁이 투스텝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 성진이 그거 기억나는데 그 수능고에서 준 프린트 보면은 요걸 좀 증명하는 과정이 알게 모르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개념 원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좀 약간 진짜 고급 개념을 봤을 때는 얘를 좀 증명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얘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확인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계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EX는 앞으로 NP다. EX는 NP다. 이항 분포에서 NP를 곱하면 된다. 그 다음 분산 VX는 NP 1-P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균 구하려면 그냥 끼리끼리 다 곱해야 되거든. 끼리끼리 다 곱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NP를 곱하면 되는데 그냥 요 두 개의 숫자 곱하면 이게 평균입니다. 이항 분포에서. 왜인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그런 것과도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얼핏 증명한 그 빈칸줄기 같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6이랑 3분의 1 곱하면 얘는 2. 그냥 평균은 2예요. 앞으로 바이너미얼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 x에 대한 평균은 너랑 너를 곱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np. 얘만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 vx는 분산 np1-p. 참고로 이게 원리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실제로. 평균의 제곱을 뺀 건데 그걸 정리한 식이 np1-p야. 되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np1-p니까 이걸로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다는.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그럼 얘는 3분의 4, 분산은 3분의 4가 된다. 이 평균을 이제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과정이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것만 알고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책을 한번 봅시다요. 자, 이항 분포.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시행 확률 우리가 배운 확률을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독립시행 확률이죠.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 독립시행 확률을요. 근데 이거를 다 솔직히 표 만들기도 귀찮고 다 곱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그냥 하나의 용어로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항 분포에서의 용어 바이너미얼의 NP라고 부르게 된다면은 요 앞에 있는 N은 시행 횟수다. 전체 이제 뭐 주사위를 던지든 아니면 뭐 동전을 여러 번 던지든 그 시행 횟수를 앞에다 적어준다. N자리에. 그다음 P는 그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때의 확률.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라고 뭐 생각을 해도 돼요. X가 일어날 확률. 그게 몇 번 일어나는지는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이거를 평균 구할 때 끼리끼리 다 곱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계산 자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공식화시킬 것이다. 이항 분포의 평균은 그냥 n과 p를 곱하면은 np. ex는 np라고 보시고 그 다음 분산 vx는 npq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np1-p 이렇게 잡아서
한 번 성공한 확률, 한 번 실패 확률, n 전체 시행 횟수를 곱하시면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독립 시행 확률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독립 시행 확률 NC 아래 P의 R승의 실패 확률 1-P의 N-R승. 얘를 그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걸 꼭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항 분포가 뭔지 잘 알아두도록 해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 관계로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풀고 다음 시간에 그 연습 문제랑 그리고 대표형을 좀 통해서 여기 이산화확률 분포 단원을 좀 마무리할 테니까 개념 원리 익히기를 좀 연습을 할게요. 여기는 용어 정리가 좀 더 중요해서 자 봅시다. 자, 188번.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 개수 x를 확률 분포로 표시하면은 얘를 바이너미얼. 왜냐면 이게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거든요. 10번 이렇게 반복 던지는 식이니까.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0번 중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이 시행 횟수고 그 주사위 개수 x라고 한다면은 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적어주면 된다. 참고로 얘를 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x가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에서 10일 때 요걸 다 나타낸 거고 x가 0일 때는 짝수 빵번 홀수 10번 나올 확률 10시 0에 2분의 1의 10승 홀수만 10번 나오네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는 짝수 3번 홀수 7번 나올 확률이니까 이때의 확률은 10시 3에 2분의 1의 3승에 2분의 1의 7승 이런 느낌으로 다 확률을 적을 수 있는데 나타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2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 이거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반복 시행이 아니라 이 x가 바뀌거든요.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거는 그 확률이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잘 보세요. 자, 20개의 제비, 당첨이 3개, 그 다음 꽝이 17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항분포가 아닌 게 독립시행 확률로 풀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당첨 제비의 개수 x가 처음에는 20분의 3인데 당첨을 하나 뺐으면 두 번째는 19분의 2로 확률이 바뀌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확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반복되는 시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B로 안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한 번 던질 때마다 자유투 성공률이 0.85예요. 100분의 85 혹은 20분의 17. 이런 건 20분의 17이 좀 더 좋아요. 자, 근데 그 자유투를 계속 50번 던져서 한 번 던질 때마다 그냥 20분의 17입니다. 이 확률은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반복 시행이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다 보니까 얘는 그 X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바이너미얼의 50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이 20분의 17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투 성공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40%. 이 화장품을 살 확률이 40%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살 확률.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구매율이라 보셔도 돼요. 구매율. 구매율이라 보셔도 되긴 하는데 40%니까 얘는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러니까 한 명이 이 화장품을 살 확률이 5분의 2.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거 살래 말래 이렇게 정하는 게 40% 60%예요. 그러면은 이걸 100명한테 다 팔아요. 100명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개개인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바이너미얼, 독립시행 확률 따르고 100명 중에 이 화장품을 살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명은 다 개개인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이 40%라고 치면은 각각이 5분의 1의 확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89번 낚이지 말고 조심하세요. 189랑 190번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둘은 다른 거야. 다른 거. 자, 이거 개념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 189번도 막 EX, VX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자, 왜냐면 189번 문제는 P. 이 P는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확률. 확률을 구하는 거고 190번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EX, VX, 시그마 X를 구하는 겁니다. 둘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189번을 먼저 보시면은 자, 이항분포 3의 3분의 1을 따른다. 이거는 전체 3번 시행. 3번 시행인데 그때 한 번에 대한 성공 확률이 3분의 2다. 그거를 X회 했다고 생각한대요. X회.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지정 함수는 이게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성공을 X번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성공을 X번 한다. 그럼 얘는 3번 중에 X번 성공합니다. 3시 X. 그거에 각각에 대한 성공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X승.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3분의 1을 X번 성공했다고 쳐요. 그럼 실패할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나머지는 그 3-X승.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주의 함수가 돼요. 애초에 기본 베이스가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시행 확률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X가 2일 때의 확률은 여기다 넣고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그냥 2번 성공했다고 치든 답은 얘는 직접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3시2에 성공 2번 하시고 3분의 2 2번 하시고 실패 1번 하셔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즉 앞에서 배운 확률 단원에서 독립식 확률을 그냥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 자, 그런데 190번 얘는 확률 직접 구했죠. 근데 190번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걸 확률 분포표로 만들려면요. 36의 3분의 1이라는 뜻이 36회 시행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원래 확률 분포로 쓰면 이런 느낌이거든. x는 뭐 0, 1, 2, 3, 점점점에서 36 이렇게 될 거고 각각의 확률은 자 0번 성공할 확률 얘는 36시 0의 3분의 1에 0의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실패만 36번 이렇게 뭐 나타내실 거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는 3번 성공 33번 실패 맞죠? 그럼 얘는 36시 3에 3분의 1 3번 성공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33 이렇게 확률을 구해질 거예요. 이것들 다 썼다고 쳐. 그럼 이론상 EX는 뭐냐면은 전체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요거를 끼리끼리 다 곱하시면 이론상 맞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 자체로. 그래서 우리는 EX는 이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80 제발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데 189번이랑 190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189번은 그때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190번은 이 확률 변수 전체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걸 다 만드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 얘를 공식화시켜서 앞으로 전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이 x를 우리가 np라는 공식화시킬 거고 그리고 vx는 뭐 np의 1-p 성공 확률, 실패 확률 한번 곱할 것이고 그 다음 시그마 x는 그냥 똑같이 분산의 루트 씌울 것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189랑 190을 제발 다른 걸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189번 지랄 할 때도요. 선생님 이거 NP 어떻게 써먹어요? 이 지랄하는 친구들 많거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강성규 씨 오랜만에 보시면 이것도 NP 쓰려고 하시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자 EX, NP 같은 경우는 그냥 36과 3분의 1 곱해서 이게 평균이에요. 12. 그 다음 NP1-P는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거는 그냥 전체 확률 분포에 대한 분수. 이렇게 해서 개념 잘 기억돼요. 8. 얘는 루트 8, 2루트 이렇게 마무리를 내줍니다. 이게 그냥 확률 분포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마찬가지로 뭐 식 그대로 간다면 100의 5분의 2니까 이 x는 np가 되고 100 곱하기 5분의 1은 40, 평균 40이 되고요. 그 다음 vx는 np의 1-p니까 1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은 4, 2, 8, 8, 3, 24. 그럼 시그마 x는 루트 24, 2루트 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끝나게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하면은 절대로 189랑 190번 이 두 개 유형을 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별개 취급을 해주는 게 좀 관건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정리해서 바이노미얼 NP 자체가 앞에 있는 N은 시행 횟수, 그 다음 P는 그 X에 대한 성공 확률. 성공 확률. 어쨌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절대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용어 정리해 주시고 기본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풀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수원 좀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